자, 9에서 12번 마지막 지문에 해당하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학에서 설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얘는 글의 구조를 물어보거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점, 표현 기법 등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글씨가 또 너무 커요. 좀 줄여야겠다. 응? 시점 있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언어 유희, 풍자적 서술, 서술자의 개입, 그 다음에 구체적 시대 상황, 사건의 반전이라는 이 5가지 지금 표현 기법을 지금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각각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제자는 보기를 참고하여 라든가 미리 그쵸 먼저 읽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니까 A 부분, 자 A가 이렇게 있죠, 그쵸? 유연과 최씨가 이별함. 자, B 부분 고난을 겪음. C 부분 제외한다. 그래서 유연이라는 인물과 최씨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거를 정보를 줬고, 그 다음에 줄거리가 이별, 고난, 제외, 그쵸? 예, 순서로 가는구나 라는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끊어야 되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해서 A와 B 두 개를 물어봤으니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A, B 모두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로, 그죠? 먼저 보고 적절한 거니까 이렇게 읽어보고 적절하면 A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맞았어. 그러면은 B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틀렸으면 바로 더 A, 계속 A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고, 이제 12번 문항 마지막. 자, 다음은 윗글을 읽고 문학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가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학탐구 보고서니까 결국에 이 윗글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가에 들어가니까 빈칸 추론이에요. 자, 빈칸 추론 문항이니까 빈칸의 앞뒤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힌트, 이 힌트가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찾아봐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왜 제목을 유연전이나 최씨전이라 하지 않고 서해 무릉기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목이 서해 무릉기인 이유가 뭐지? 라고 했어요. 그렇죠? 탐구과제 설정. 서해 무릉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거구나. 인물별로 그 의미를 탐구했었어요. 인물별로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 자료조사. 서해 무릉에서 등장 인물들은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는 공간이구나. 또한 애정을 지켜나가는 공간 또는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고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구나 라고 던져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도 이 서해 무릉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개인적 욕망, 시련, 애정, 소망, 성숙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가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부분이 힌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가 힌트가 돼서 여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파악을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아이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연결을,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가면서, 자, 현대 소설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전 소설을 읽는 법을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제목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지금까지 서해 무릉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 주인공 또는 이제 인물을 파악해야 되는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 동그랗게 표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그리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 인물이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네 번째, 주인공이 겪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다섯 번째, 주인공이 겪는 갈등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입니다. 인물. 그래서 인물에 반드시 표시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고전소설에서는 그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유연과 최월해의 혼례날, 도적장군이 등장하죠. 최씨를 납치하여, 이 최씨 누구예요? 최월해랑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부른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최씨를 납치해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간다. 자,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해 무릉으로 지금 그 부인이 될 사람이 지금 끌려간 거고 이제 유연이 찾아 나서는 거죠.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유생 누구예요? 유연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연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해서 이제 강원도 금산사로 갔어요.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에게, 이제 유생입니다. 계속, 그죠? 유생은 부처님에게 비로볼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중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어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빌었다.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유객이 되어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떠도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자,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기 위한 거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은덕을 내리시어 유연의 정성을 살펴주시기 바라옵니다. 해서 소망을 표시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저를 중수하여 부처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저를 중수해서 공양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자기가 소원을 비는 이유, 그리고 소원을 얘기했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본문을 계속 봅시다. 이렇게 축원하고 절방으로 돌아와 그 밤을 지샐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다. 자, 그래서 꿈속에라는 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내 아내는 아직 빙옥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 있으니 안심하여라. 그러나 내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저를 중수하여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사건, 그쵸? 미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언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건을 암시하는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꿈의 기능이 뭐예요? 바로 미래 사건을 암시한다.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있게. 자, 유생이 놀라. 잠에 깨우니 남과 일몽이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유생은 금산사를 떠났다. 자, 이제 금산사를 떠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죠. 동굴 밖에 나오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안악에게 곶갈과 누비바랑을 만들어달라 하여 어깨에 걸쳐매고 구절죽장을 짚고 길을 나서는데 영랑없는 스님의 행색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행색으로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유생이 계속 유생이에요. 길을 나선 뒤 팔도강상 방방곡곡과 사해 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고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든지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의 모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서술자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서술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고전소설,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나타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서술자의 개입이 여기서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또 지났고 이제 봄입니다. 이때 유생은 이제 계속 유생이죠. 장사배를 따라 아니간데 없이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 씨의 거처를 알 수 없었다. 또 기력도 다하여 겨우 근근히 머리들 힘밖에 없었다. 이 하늘을 우러보며 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자, 이제 탄식을 한 거지 못 만나서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영과 최 씨를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를 겪으며 고생한 것은 모두 최 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이온데 천지신명에서 어찌 이다지 무심하심이 끝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천지신명은 어째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원망을 하고 있다.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 선창에 기대어. 선창,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자입니다. 무슨 선자? 배선자. 오케이? 배선자. 우리가 유람선 할 때 그 선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창자가 무슨 창자? 창문 창자. 오케이? 그러니까 배의 창문에 기대어 라는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배선자하고 창문 창자는 고전 시에서도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앞에 있는 그 위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최상목 어린이도 이 정도는 알아요.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자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때 비몽사몽 사이에 문득 금산사 부처님이 나타나. 자, 금산사 또 부처님이 또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환상에 또 빠지죠. 자, 내 수액이. 자, 이제 수액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숫자인데 수학할 때 여기서는 운명, 운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액입니다. 액.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네 운의 액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으므로 머지않아 최 씨를 만날 것이니라서 최 씨를 만날 것이니라서 역시 미래 사건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최 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이후 다시 몽조가 있을 것이다 또 예언을, 아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생이 또 꿈에서 이제 깨어났죠. 꿈속의 일을 생각해보니 바로 최 씨를 만날 수 있다는 몽조였다. 이에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최 씨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한다. 심리를 설명했죠. 심리를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도 바로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을 한다. 그죠? 이때 도적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최 씨를 훔쳐온 뒤 그녀는 최 씨죠. 옷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녔음을 보고 만고의 절색이라 여겼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급히 길리를 택하여 혼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최 씨가 송죽처럼 꼿꼿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만약 위력으로 핍박하다가는 아름다운 보옥이 부서지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최 씨는 정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옥과 향기로운 꽃은 모두 다 최 씨를 비유한 표현이죠. 최 씨를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비유 중에서도 이제 은유에 해당을 합니다. 둘 다. 자, 이에 장군은 다만 빨리 세월이 지난 최 씨가 체념하고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렇죠? 심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물의 심리 설명을 하고 있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네. 시간이 벌써 56분이네. 빨리 하고 또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최 씨예요. 이제 중략이 됐고 이제 사건이 바뀝니다. 서해무릉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자, 연보는 연꽃 연자의 걸음본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최 씨를 또 연꽃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 씨를 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역시 은유를 사용했다. 최 씨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지금 서술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걸음보자도. 자,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여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자, 그래서 이제 꿈속의 일이 의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꾼 거고, 그래서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개선이 크게 기뻐하면 이제 개선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렇죠?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그래서 이제 개선은 그 최 씨 편이 아니라 그 도적의 편이죠. 그래서 도적 장군의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편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삿간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었다. 자, 그래서 그 여승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재회를 하게 되네요. 최 씨가 보니, 여기서 중심부터 이제 최 씨로 바뀌었죠. 자,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다. 역시 서술자의 계비입니다. 그죠?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지어 오죽하였겠는가.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아주 놀라고 무척 기뻐하며 침통해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이 오히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알면 어찌 될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뭔가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 개선이 있고 또 좌우에 눈과 귀가 두려워 반갑고 놀라운 것을 억지로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야 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 문단,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서술자의 또 개입이에요. 엄청 쓰이네요. 한편 유생은 온 나라를 떠돌아 다녔어도 이제 유생이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끝내 찾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최 씨를 만나게 되니 천만의외였다.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좌우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생은 그 안으로부터 사람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한 소저가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나 여러 번 살펴본 초췌해진 얼굴과 슬픔에 젖은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선명하고 참신하며 미려한 그 모습은 완전히 최 씨였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할 때 3번이 바로 보이죠. 서술적 개입 통해서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이 9번 문항을 받고 10번 문항을 한번 가보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4번 보면 B에서, 자, 이제 고난을, 유형과 최 씨가 이제 고난을, 자, 최 씨는 개선의 신뢰를 얻어 C를 준비하게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개선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꿈속 일이 의심이 생겨서 나가자라고 했더니 개선이 기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선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0번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11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A 부분 결국에는 이유를 밝히고 있었죠. 그렇죠? 이유를 밝히고 원하는 바, 소원을 이야기했고, 자, 여기까지 이제 맞는 말. B는 도무전의 산대를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2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5번 한번 보시면, 자,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니 이렇게 있는데,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는 내용은 알 수가 없어. 둘이 떨어졌는데. 그쵸? 자, 유연에게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뒷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최 씨의 도움으로 그 욕망을 가지게 된 건 틀렸다. 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야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겠죠? 지금 질문하면 이제 대역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쉬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